이기영의 이제 고향입니다. 이기영의 고향. 그래서 이기영은 이제 뭐 1920년대, 뭐 30년대, 뭐 이때예요. 우리가 내용을 봐도 이제 그렇잖아요. 내용을 봐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우리 농촌 현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렸단 말이야. 또는 그때 지식인들이 어떤 삶을 이제 할 건지와 관련해 가지고 늘 이야기하듯이 이제 문학 작품은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보면 쉬워요. 자, 고향이라는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농촌입니다. 농촌. 예. 농촌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죠. 지금의 농촌보다 농촌도 그렇지 그런가? 요즘에는 도시 살다가 많이 또 귀농도 하고 그래가지고 선진화가 많이 됐잖아. 기계화도 많이 되고. 근데 예전에는 도시에 비해서 좀 상당히 또 이제 좀 약간 좀 낙후된 지역이었죠. 일제강점기엔 더했고. 예. 농촌이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주인공은 희준이에요. 주인공은 희준이야. 예. 희준이 속한 이제 청년회라는 단체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가 이제 또 드러나나 봐. 즉, 피폐한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요. 예. 여기 청년회 사람들은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말은 이제 청년회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됐다. 청년회의 여가 선용? 선용이 뭐예요? 예. 여가 시간을 이제 그냥 보내야지 뭔가 재밌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모임 정도로 여기는 소시민성, 여기 동그랗게 쳐봐라. 이거 중요한 말. 소시민성이 저번에 폭포하면서 내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그렇죠. 소시민은 현실에 안주한 겁니다. 예.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반대가 뭐겠어요? 개혁일 거 아니야, 개혁? 그렇지. 소시민의 반대는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은 뭔가 개혁하려고 하죠. 시민성은. 개혁과 연관되어 있는데, 소시민성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천력 없이 이제 인텔리 근성. 그러니까 실천력이 있으면 인텔리라고 불리지 않겠지. 뭐 꼭 그런 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실천력이 없는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있는 거. 인텔리의 동그라미. 이것도 많이 나와요. 옛날 소설에 보면. 인텔리는 뭐죠? 그래, 인텔. 뭐에서 나온 거야, 인텔은? 그러니까 인텔이란 말에 근거한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인텔리전스 나온 거죠, 인텔리전스. 그럼 얘도 뭐야? 인텔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텔리전스에 나온 말이겠지. 지식이죠, 지식.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그러니까 예전에 지식인들을 뭐라고 했냐. 예전에 러시아 말들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겐차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인텔리겐차. 이름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응? 그러니까 러시아 말 많이 쓰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사회주의자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다 잘 먹고 현장에 사람 내는 게 있어요. 왜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는 너네 사회주의 할 거야? 왜 안 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왜 안 한다고 생각하냐고. 북한이랑 러시아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차피 사회주의 해봐야 졌다고밖에 안 되는구나. 다 같이 가난한 사회. 평등하지만 가난한 사회. 이게 사회주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는 20년대잖아요. 20년대에는 이 사건 바로 직후라니까. 이 사건이 뭐예요?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라니까.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사회주의가 세상에 띠용하고 나타나는데 러시아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해요. 우리도 그래. 1960년에 사회주의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으면 한다고 한 사람 여기 한 명 정도 적어도 있다니까. 왜냐면 그때는 누가 잘 살았으니까. 북한이 잘 살았잖아. 소련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았어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그래 지우 막 철저 막 넘어가지고 막 북한 가고. 그런 사람이 많았다니까 옛날에는. 많았어 옛날에는 진짜. 그래서 이게 철조망에서 선생님이 최전방에 있었잖아. 휴전선에 있으면 한 사람은 앞에 보고 한 사람은 뒤에 본다니까. 왜? 어때요? 이런 날은 정말 거의 그냥 뻥이지만
밖에서 소변을 보면 소변이 그 모양으로 언다.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 근데 그 말이 거짓말로 안 믿기는. 아니, 물론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우통을 벗고 뛴단 말이야. 아침에 영하 15도에도 우통 벗고 뛰어, 거기는. 아침에. 그래서 왔다 갔다 운동장이나 저 멀리 한 2, 3km 뛰고 온단 말이야. 2, 3km 뛰고 오면 어때? 땀이 찰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땀이 차져 있잖아. 그럼 가만히 또 이렇게 서 있는다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고 있으면 언다니까, 이게. 예, 얼어요. 이게 얼어, 진짜. 이건 뻥이 아니고. 오줌을 놨는데 이게 오줌 모양으로 그대로 언다. 이건 뻥이지만, 근데 정말 이 몸에 난 땀이 바로 언다니까. 그럼 언 거 이렇게 털어내고 다시 내복 입고 뭐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씻어시키. 그 추운 날 제대로 뜨거운 물도 안 나와, 거긴. 아 진짜. 화장실도 막히는 판국에. 너무 안 맞아. 아니야 나 이번에 3일 뒤에 석진이 체전방으로 간단 말이야. 아, 그래? 안타깝네. 최전방 바로 안 가. 훈련소 갔다 가니까 최전방 바로 안 가. 그리고 최전방 바로 안 들여보내려고 할걸?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텔리라고 하면 인텔리겐차라는 말이고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지식인의 특징은, 물론 실천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만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죠. 실천력이 없어요. 그냥 나 지식이 있네, 나 똑똑하네, 이러면서 이제 입만 산 거지. 이게 인텔리 근성이야, 인텔리 근성.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게 누구야? 그게 이제 희준이었던 거죠. 그게 희준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진정으로 농촌을 계몽하고자 했던 희준은 고독한 자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희준을 통해 근대적 지식인의 고독과 내적 갈등을 이제 엿볼 수 있다. 내적 갈등 때문에 이제 나온 거죠. 이 내용이. 자, 본문 쪽으로 넘어가서. 자, 동경 유학생이던 이제 김희준. 얘도 인텔리겐차죠. 지식인이죠, 지식인. 동경 유학. 이 당시 20년대에는 동경으로 유학 많이 갔잖아요. 일부러 보내준다니까, 일본이. 도쿄. 일부러 보내줘요. 왜? 와보라 이거지. 일본에 와보면 어때요? 와, 띠용. 이런단 말이야. 조선 지식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일본처럼 돼야지. 일본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변해 간다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은 다 30년대 되면 다 뭐 하게 돼? 변절하잖아요. 뭐 이런 이유들도 큽니다. 동경에 갔다 와보면 띠용해. 학자금 부족으로 이제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고향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황폐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주는 청년회에서 이제 야학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몽하려고 노력은 해요. 희주는 그런다 이거야. 근데 나머지 이제 청년회 회원들은 아까 봤듯이 개혁할 의지도 없고 그냥 지식인 근성에만 이제 빠져 있고 뭐 그렇대. 근성에만. 자, 그래서 이제 A 부분에 농촌은 5, 6년보다 더 이제 황폐해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는 고향에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자기는 뭘 했는가? 하긴 청년회를 안 보진 않았다. 했다 이거죠. 근데 청년회는 뭐 하는 데냐? 그는 처음 나와서 읍내에 청년회 가보고 놀랐다. 그건 청년회인지 오락기관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무슨 단체야? 여가를 선용하는 단체인 거죠. 오락기가 놀러 온 거 아니야? 어떻든지 청년들이 모이긴 했는데 여가 선용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테니스 치고.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독서 토론하는 또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독서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동아리에 장기랑 바둑이랑 이런 게 있었는데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읽어갖고 이제 막 놀아요. 이렇게 놀아. 그들은 내기를 하고 있었다. 승부를 결단하자 뭐 이러면서. 자, 1번에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주.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한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요, 늘 서술상의 특징이야. 알고 있어? 내가 얘기 누차 하잖아? 1번 문제는 늘 서술상의 특징이라니까? 근데 서술상의 특징에서 가장 핵심은 시점 파악입니다. 저번 주에 또 왔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 시점 파악이라니까? 그러면 이 소설의 시점이 지금 뭐야? 지우야, 이 소설 시점이 지금 뭐냐?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응?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여기서 뭐야? 4번이잖아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꿰뚫어 보고 서술해주고 있다. 이게 특징 아니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예, 답은 4번이네요. 4번. 그래서 물론 이제 A의 특징만을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시점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승부를 결단하자. 가세 하고 그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어디로 이제 가자는가? 뭐 놀러 가자는 거지 결국. 그때 희준이는 이제 덩굴했다. 예. 따라가 보니까 또 이제 음식점이었고. 예. 하여튼 이런 주식을 비교하면 그래도 그들이 노동 야학을 시작한 것만은 이제 장한 일이다. 그래도 노동 야학한 거는 기특한 일이야. 예. 그러나 이 역시 이제 유명무실이 뭐야? 이름만 있고, 예. 뭐, 실익은 없는 거죠. 예. 선생들의 태만한 행동은 학생들의 열정을 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 야학 있네 하면서 와가지고, 나 지식인 있네 하면서 이제 막 가르치는데, 하나도 수업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시끌렁한 이야기는 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재밌냐고. 재미없잖아요. 학생들의 열성을 꺼지게 한 거죠. 예. 그때보다 청년의 꼴이 제법 쇄신된 모양이다. 그러나 희준의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것은 비빔밥에 지나지 않았다. 긍정적, 부정적, 비빔밥? 부정적. 그들은 지금도 유흥 기반에는 100% 열을 띠고 나선다. 자, 거기 뒤쪽에 2번 문제 보면 되겠다. 2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희준에 대한 회원들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 틀려? 희준의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도 그것은 비빔밥에 지나지 않았다?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예. 뭐 복잡한 건 아니죠. 그냥 부정적인 감정 아니에요? 그냥? 네. 그 다음에 기억. 어디로 가자는가?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방향성을 잃고 현실에 절망한 회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서리적이에요. 서리적인 건 내가 뭔가 어떤 생각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문의 형태를 띄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얘는 지금 알아 몰라요. 따라가 보니까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이 아니죠. 어쨌든 이제 유흥 기반에는 100% 열을 띠고 나선다. 노는 일에는 신났다 이거야. 그도 그럴 것은 그들은 대개 장사치들과 은행 회사원들의 중상 계급으로 잘 사는 거예요. 상류층, 하류층, 중간 계급. 지식 정도로도 중학 한계를 똑똑히 맞춘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뭐 지식도 어줍지 않아. 똑바로 이제 지식도 갖추고 있지는 않아.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생각하면 자기는 공연히 헛일을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자식들과 무슨 일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이제 굳이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예. 이런 말은 희준이보다 그들끼리 서로 욕하는 말이었다. 이 고장이라 원치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냥 체념해버리고 마는 거야. 예. 팔도 모산지배가 모여 사는 곳이라 모두 본데 없이 자라서 불황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청년회가 이때야 그저 이제 벌제 유명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요. 하면서 이제 서로가 또 그들끼리도 서로 욕해요. 예. 희준이가 땡땡일보사 지구장인 장수철 처자가 고향에 돌아온 처진사라고 났을 때 복장을 근대식으로 차린 그는 가장 점잖게 지사적인 어투로 이런 말을 했었다. 지사적이 뭐예요? 지사적이 동그랗게 쳐봐. 지사적이 뭐야? 지사적? 우리가 무슨 우국지사, 뭐 독립지사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뜻을 가진 그래 선비 같은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 청년회 위원장이라서 마치 남의 말을 하듯 하지 않던가. 마치 자기는 그들의 유가 아니라는 것처럼. 근데 희준이 보기에는 이 장수철도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지, 똑같다.
예. 세 사람은 읍내로 가는 길을 나란히 떼놓았다. 돌자가를 깐 이제 한 길로 단장을 끄는 소리가 희준이 귀에는 차차 멀리 울려왔고 저런 작자들과 무슨 일을 한담? 희준은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나 보네. 으스름한 달밤은 훤한 들판에 검푸른 장막을 드리웠다. 긍정적, 부정적 분위기. 지금 이제 배경을 보여주잖아요. 검푸른 장막. 예. 배경이고, 배경은 뭘 나타내줘요? 분위기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아, 나빠? 예, 나쁜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럼 2번에, 3번에 색채어를 사용하여 고향 마을의 긍정적인 미래? 색채어는 사용했어, 안 했어? 색채어는 사용했어요. 검푸른이라는. 근데 얘가 긍정적이야? 아니잖아요. 암울한이잖아요. 암울한. 그래서 달빛 아래 초가집도 궁전과 같다. 원터 뒷산에 아득한 솔숲이 우중충에 그늘진 마을은 마을에 초가집된 성경과 같이 이제 은은히 안겨 있다. 선경은 이제 뭐 신선의 경치. 조각단은 어느 서철에 기울었는데 딱따구는 뒷산에서 울고 소쪽새는 이제 동구와 느티나무 속에서 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이제 물어봤는데 유찬이가 소쪽새가 운다 이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뭐예요? 이입되어 있는 거죠. 누구도 울고 있어 사실 속마음이. 희준이도 울고 있는 거죠. 응? 고요한 이 밤에 한 줄기 시냇물이 음파를 버뜩이는데 뭐 하면서 남쪽으로 트여있다. 소쪽 소소쪽. 소쪽새는 처량하게 밤을 새어 울려는가. 리을. 인물의 허전하고 외로운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고 나타내고 있다. 맞아 틀려? 예, 희준이의 정서가 희준이가 기분 좋으면 소쪽새가 아름답게 노래했겠지. 근데 희준이가 지금 어때? 우울하고 암울하니까 소쪽새가 운다 그런 거죠? 감정이 지금 뭐 돼 있어요? 이입되어 있는 겁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네.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의 외로운 그림자가 논둑길 밑으로 따라온다. 넓은 들과 같이 마음속에도 공허를 가져왔다. 그런 동무들을 격려하며 이를 보다가도 가끔 위와 같은 정막을 느꼈다. 그런 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 웃고 떠들어도 자기만은 이제 산 중에 홀로 있는 사람 같이 의식의 감격을 잘한다.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르게. 이까지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이 무의미한 것 같고 인간이라 이렇게 하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금시로 허무해져서 도대체 뭐 때문에 살지? 왜 이렇게 쟤네들은 사육에 사로잡혀 살지? 뭐 돼지같이 살지?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막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때는 또 희망의 날때서 낙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조울증이야.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또 슬펐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 아닌가? 잘 지도하면 된다. 마치 그는 숨죽였던 모닥불이 한동안 검은 연기만 토하다가 불길을 확 내쏟듯이 청년의 왕성한 열정이 모든 곤란을 무찌르 일어났다. 그러나 또 맥없이 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전이 집에 가서 먹지 그는 즉시 그들을 쫓아가고 싶었다. 음전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술상을 차리는지도 모른다. 그는 참으로 자기에게 추파를 보냈는가? 그것은 몰라도 그는 볼 적마다 웃는 것이 이제 인사였다. 뭔가 술집 가서 또 술 마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 3번에 보기를 참가해 윗글을 감상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 지우, 몇 번 돼야 돼? 회원들이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건 학생들의 열성은 왜 부족해졌어요? 지네들이 개혁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공부를 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니까 학생들의 열성이 잦아진 거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답은 이제 2번이네요. 2번. 2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숙제인데 잘 풀어오세요. 잘 풀어와. 꼬박꼬박 계속 꾸준하게 풀어야 지금 실력이 늘지.